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일부 수역의 수질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6등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공항 수립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고 신항만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SOC 건설의 탄력이 기대됩니다. 임진 외란대 폭탄인 비격 진천레가 고창 무장읍성에서 대거 발굴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며칠 전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부안 지역 새만금어 수질이 물고기가 살기 힘들 정도로 나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광범위한 해수 유통이 시급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어린 숭어들이 허연 배를 드러내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지난주 집단 폐사가 일어난 새만금 내측 부안 쪽 양지포구의 모습입니다. 부안군이 부랴부랴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 본 결과 폐수나 다름없는 0.5 ppm이 확인되는 등 수질이 6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는 지금 한 0.5에서 한 2.6 ppm 정도 나왔는데요. 동일한 장소는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측정을 했어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5 ppm 이상 산소가 녹아 있어야 하는데 0.5에서 2.6 ppm은 거의 죽은 물이나 다름없다는 것. 새만금 환경청도 2 ppm 내외의 용존 산소량이 확인됐다며 수질 악화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민들은 광범위한 해수 유통만이 바닥에 침전된 오염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낮 시간만 제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주간만 하고 야간은 3, 4, 5월 달 운행을 하고 평상시에는 야간 운행을 한 달에 한 15일에서 한 20일 사이. 환경청은 포구 일대가 동진강 물이 흐르는 경로상에 있지 않아 해수를 유통해도 오염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좀 개선 방안을 찾고 관계 기관들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2020년 중간평가 때까지 최소 3, 4등급의 수질을 확보한다는 계획과 달리 오염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역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짠물 심사로 항만과 공항 등 새만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는데요. 다행히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돼 예결위 통과라는 난관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진입도로를 만들고 해상에서는 호안을 건설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1단계 부두시설 건설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내부 개발이 지지부진해 2,500억 원이 넘는 민간 투자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 설계비 31억 원이 국비로 반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가가 1단계 사업비 전체를 책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새만금 사업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우선 타당성 조사 면제와 더불어 조기 개항의 열쇠인 새만금 공항기본계획 수립비 2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문의가 잇따르는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는 오히려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안보다 680억 원 증액되면서 입주기업 유치로 새만금 산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상수도와 남북도로 건설 등 5개 기반 구축 사업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결소위에서 지역 예산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는 정운천 의원에게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야당의 반대 이런 등등은 커버하는 게 제 임무고 그게 바로 이제 전북 예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새만금 일부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목한 만큼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행정구역 지정이 관심입니다. 국회 유성엽 의원은 재생에너지 거점 추진으로 정치적 논란이 거센 새만금의 매립을 앞당기고 체계적 개발을 위해 특별행정구역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완수 도의원도 군산과 김제, 부안 대립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소차 산업기반시설 구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 상용차 양산 계획에 맞춰 충전소 기반시설 구축과 수소 시범도시 선전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김정수 의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차 산업 육성과 보급 정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수능에 대해 수험생들은 특히 국어와 수학이 어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오늘 가채점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전략을 다시 세우는 등 본격적인 진학 지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1교시 국어와 2교시 수학이 까다로웠다는 평가입니다. 국어가 많이 어려웠어요. 수학도 킬러가 많이 어려웠고 비킬러도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 많았고. 국어 많이 어려웠고 수학도 어려웠고 탐구도 어려웠고. 전문가들은 국어의 경우 지문이 길어진 것만으로도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서 어렵게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수학 나의 경우 상위권 학생보다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며 상당한 점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오늘 수험생을 대상으로 가채점을 하고 본격적인 진학 지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통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반드시 면접 등 나머지 수시 절차를 밟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 응시하려면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해야 하지 않으므로 이 가채점의 결과는 그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 달 5일에는 수능 성적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인 조선시대의 비격 진천뇌가 고창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발견돼 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적진으로 떨어진 포탄이 바로 터지지 않고 몇 초 뒤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산산이 흩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 시한폭탄인 조선시대 비격 진천뇌입니다. 비격 진천뇌는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에서 맹활약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이 비격 진천뇌가 고창 무장읍에서 11점이나 발굴됐습니다. 지름 21cm, 무게는 18kg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4점과 다르게 모두 사용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걸 귀신폭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워했다는데 터질 때가 됐는데 안 터지니까 안 터진가 보다 했는데 또 터지고. 비격 진천뇌가 있던 자리 바로 옆에는 포가 있던 흔적도 나왔습니다. 비격 진천뇌는 공 모양의 무쇠 안에 폭발 시간을 조절하는 죽통과 화약,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쇠조각이 들어갑니다. 무장읍성의 비격 진천뇌는 제작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동학 농민운동 당시 읍성에 있던 관군이 도망가며 숨겨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사학이라든가 이런 관계자 여러분 전문가들과 함께 잘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그 역사 전쟁사에 좀 새로운 이런 획기적인 사실로 보고하고. 비격 진천뇌가 발견된 무장읍성은 1417년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으로 고창군이 지난 2003년부터 발굴 조사와 함께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호남 KTX 직선화 요구에 정부가 계속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추가 요금부터 인하하고 직선화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호남권 의원 모임은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호남 의원 28명 가운데 17명이 참여한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세종역 신설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세종역은 지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3,000원의 추가 요금 인하부터 검토하고 직선화는 시간을 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그 요금, 추가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다. 정부 쪽에서 뭐 그런 전례가 있다는데 그건 약간 긍정적인 것처럼 들렸어요. 정부는 2015년 오송으로 호남 KTX가 연결되면서 오송 평택 구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자
해당 구간에 선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남 의원들은 천안으로 연결될 KTX를 잘못 연결한 탓이라며 직선화에 불을 지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총리가 잇따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원 모임은 국회의원 200명의 서명을 받아 대정부 결의안을 내고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면 세종역과 별개로 호남 직통선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시켜 어느 노선이 타당하고 경제적인지 따져보자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경제가 호남 지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3분기 경제 동향에 따르면 호남권 광공업 생산이 5.3% 줄 때 전북은 7%나 감소했고 고용은 광주가 0.2% 늘어난 반면 전북은 0.3%가 줄었고 인구도 3,000명 이상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정부의 새만금 투자 활성화로 공공건설 공사가 3배 이상 늘면서 수주액이 9,330억 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95%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예금이 모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금융기관 여신은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감소하면서 한 달 전 5천억 원에서 1,187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기관 수신 역시 한 달 전 5,800억에서 1,155억 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김제시 황산면의 의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창고 등 건물 520제곱미터를 태우고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에 있던 네팔인 3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에 있던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과일이 동남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랭지 사과인 무주 사과가 베트남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전북 농수산물의 30%는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됩니다. 농산물 수출의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남아시아에 무주 반딧불 사과가 수출에 물꼬를 텄습니다. 농협 무주군지부는 베트남에 반딧불 사과 1차분 5톤을 포함해 30톤을, 홍콩에는 10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추가 수출을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바이어 상담과 판매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400m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반딧불 사과는 당도가 높고 저장성까지 좋아 최상품으로 꼽힙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이 무주 반딧불 사과에 맛에 열광할 수 있도록 품질로 승부하면서 판로 확대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완주 군의회에서는 어린이 25명이 참여하는 완주군 어린이의회가 열려 4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자유 발언에 나선 어린이 의원들은 어린이 영화관 설치와 누리집 제작, 쓰레기통 설치 확대,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를 군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소설 혼불의 배경인 남원 삼해면 서도역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으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도역은 1931년 운영이 시작됐지만 2002년 남원역 이전으로 폐쇄됐고 국내에 몇 안 되는 목조 역사이자 근대 문화유산의 하나로 잘 보존돼 있습니다. 구 서도역을 문화 콘텐츠가 있는 곳으로 개발하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효시인 백제 중방성을 통해 전북 지역 고대 문화의 가치를 확인하는 학술대회가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정읍 고부의 고사부리성은 백제 지방 통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인 백제 중방성이었고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등 다양한 백제 유적이 고부 역사와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지역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시가 아동수당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군산시는 연 156억 원가량인 아동수당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아동수당의 상품권 지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 군산시는 시행까지 신중을 기할 방침입니다.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대시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의 연간 배출량이 전체의 33%인 7만 8천여 톤에 달했습니다. 한편 시군별 배출량은 군산시가 6만여 톤으로 가장 많고 전주시와 익산시가 각각 2만 6천 톤과 2만 5천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지역 뮤지션들의 음악 축제 메이드 인 전주가 오늘과 내일 전주 객산의 카페 딥인투와 토브에서 열립니다. 도내 예술단체 7개 그룹이 참여하는 바다 위의 작은 무대가 오늘과 내일 신시도 휴게소와 새만금 방조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청주 시립국악단과 남상일이 함께하는 공연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미술관이 오늘부터 25일까지 다양한 시대의 생활 속 고미술품을 전시합니다. 극단 창작극회가 정기 공연으로 오늘부터 창작소극장에서 연극 필경사 바틀기를 선보입니다.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군산 서천 금강 철새 여행이 오늘부터 사흘간 금강호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가 오늘 중부 비전센터에서 청년 희망도시 수립을 위한 청년 포럼을 진행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이 대입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행사를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수용 교수를 초청해 전통 태교의 이의와 우수성에 대해서 강연합니다. 부안 청인천문대는 오늘 부안 동초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11월 16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쌀쌀한 가운데 오전 중으로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2도, 완주와 익산 13도, 동북권은 무주, 진안, 장수가 11도, 서해안권은 군산 12도, 부안 13도, 고창 1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